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네요. 진행의 김효정입니다. 특히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의 아파트 거래 역전 현상이 올해 내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까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의 이 현상은 한동안 계속해서 더 이어질 것으로까지 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전략 세우고 있으신 분들 투자 전략에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저희가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후에 가치 있는 지역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중구 신당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투자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나가 보이는 번호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곳으로도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리얼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선이 가까우면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어제부터는 국회에서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죠. 물론 주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역시 무주택일 경우도 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국회에서 어제부터 양도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양도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현행은 어떻습니까?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이죠. 9억이 비과세 기준이 되겠는데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되겠는데 이 기준을 12억까지 상향할 수 있게 지금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자, 먼저 현행 올해도 많은 양도세 기준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올해 바뀐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최고 세율 변경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올해 1월 1일이었죠. 기존 과세 표준 5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42% 적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죠? 올해 1월부터는 10억 원 초과를 신설을 하게 됐죠. 신설을 하고 10억 초과하는 경우는 세율을 42%가 아니라 45%까지 세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과세 표준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존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2월까지는 어땠습니까? 5억 이상만 되면은 세율이 42%였던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개정되었죠? 개정된 결과는 오히려 이렇게 세분화가 됐다. 5억에서 10억 구간이 42%, 그리고 10억 초과할 경우는 오히려 신설이 되면서 45%까지 굉장히 세율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2년 미만 보유주택이 단일 세율이 변경됐다. 또 이건 언제였습니까? 얼마 안 됐죠. 6월 달입니다. 올해 6월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변경이 있었다. 자, 어땠습니까? 기존이라고 하면 올해 2021년 5월까지가 되겠죠. 5월까지는 2년 미만의 보유주택의 경우는 양도세율이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팔았을 경우에 양도세율이 40%,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는데, 자, 올해 6월 1일부터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죠? 1년 미만일 경우는 40%에서 무려 70%까지 대폭 양도세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구간은 어떻죠? 60%까지. 자, 기존보다도 변경된 세율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세율이 단기간,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자라든지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투기꾼이 되겠죠. 이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간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무려 70%, 60%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이 단기간에 팔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시장 환경이 거래 절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한번 볼까요? 중과 대상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이 중과 대상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건 또 시점이 언제였죠? 역시 얼마 전 올해 6월 1일 날 또 변경이 있었죠. 자, 기존은 어땠나요?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의 경우는 보유 기간은 불문하고 50% 일괄적으로 양도세를 부과를 했는가 하면 6월 1일부터 바뀐 세율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양권, 지역 불문하고 모든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단기간에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율이 대폭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년 미만은 어떻죠? 무려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70% 부과되게 됐다.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60% 부과되게 됐다. 자, 공통점들을 보면은 대부분 단기간에 매도를 오히려 차단하는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책을 양도세를 대폭 올렸을 때는 정부에서 기대하고 예상하기로는 양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중에 매물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기대와는 반하게 오히려 매물이 쏙쏙 들어가 버렸고 시중에 매물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은 상승하고 매물은 오히려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다음 보면은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올해 6월이었죠. 얼마 전에 또 개정이 있었는데요. 자,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이제 또 변경이 됐는데 또 기존은 어떻습니까? 기존이라고 하면은 2021년 5월, 올해죠, 올해 5월까지 적용됐던 세율을 보면 2주택 중과세율을 보면은 기존 세율에서 플러스 10%또 적용이 됐죠. 기본 세율이라고 하면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6%에서 45%인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10% 적용되던 것이 이번 6월부터 개정된 거는 또 더 높아졌죠. 이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20%까지도 더 대폭 높아졌다. 그렇다면 3주택 이상은 또 어떨까요? 기존에는 기존 세율에서 플러스 20%더 적용되던 것이 이번 6월부터는 어떻습니까? 기본 세율에서 무려 30%까지 적용된다. 그러면은 얼추 우리가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기본 세율 6에서 최저 6%에서 45% 적용된다고 봤을 때 여기서 30%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려 36%에서 75%. 최고 세율이 3주택, 다주택 이상일 경우는 양도세가 무려 최고 세율이 75%. 양도세의 시세 차익의 75%니까 과연 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오히려 양도세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중의 매물은 더 거래 절벽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죠. 언제부터일까요? 올해 바로 1월 1일부터다. 예를 들어서 1주택, 주택이 하나 있고 분양권을 하나 또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1주택 비가 이럴 경우에는 분양권도 올해 1월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서 2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일 경우는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단 여기서 예외 규정은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비과세는 적용을 한다라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전,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2020년 12월까지 취득한 주택은 소급 적용은 받지는 않는다. 자, 다만 올해부터
올해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규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도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일까요? 올해 1월부터 또 세분화가 됐다. 자, 예를 들어 2주택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는 세대라고 봤을 때, 자, 2주택이라고 하면은 뭐 A라는 주택이 있고, 그리고 B라는 주택, 그리고 뭐 더 많은 분들은 뭐 C라는 주택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뭐 2018년도에 A라는 주택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하나 B라는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C라는 주택을 2020년도에 또 보유를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중에서 2개를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2주택을 먼저 팔고 또 C라는 주택을 팔고 나면 A라는 주택이 남겠죠. 자, 기존에는 어떻겠습니까? A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따져서 2년을 보유를 하면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죠. 언제로 바뀌었습니까? 1주택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C라는 주택을 매도한 시점이 뭐 올해였다. 올해 2021년 뭐 11월이다. 그러면 A라는 이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이 되는 기점을 따져서 2년을 더 보유를 하게끔, 그러면 그만큼 A라는 주택을 빨리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규제들이 대폭 강화가 된 게 바로 현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공제율 적용도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따졌는데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따지게 됐다. 그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을 따지고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을 따져서 이 공제율을 최대 각각 보유기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40% 공제율, 그리고 거주기간 10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4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또 세법이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국회에서 어제부터 여야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공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15일 어제였죠. 국회 조세 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양도세 전반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어제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은 뭐 요거 하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뭐 공감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이 9억이라는 기준이 2008년부터 무려 지금까지 한 12년, 13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국회에서 뭐 앞으로 지켜보시면은 고가주택,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요약인데요. 자,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바로 다음 주 정도 22일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여러분들한테 날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적어도 22일부터 정부에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한 25일이면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그 대선 후보, 유력 후보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경우는 서로 정책이 극과 극이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아주 대폭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에서도 국토보유세가 또 추가적으로 도입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굉장히 관심도 가고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니까요. 자,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는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하는데 민간 소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 세율 현재 실효세율 0.17에서 1%까지 무려 한 정확하게는 0.58배나 높아지는, 그러니까 종부세,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정책을 또 담고 있는가 하면 자,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 뭐 어제 보도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보유세, 종부세에 대해서 급등을 차단을 하고자 종부세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연일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는 자, 1주택자 양도세라든지 재산세 부담도 축소를 해주겠다라고 공약에 담고 있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속도 조절을 하겠다. 대부분이 지금 과도한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을 좀 경감을 시켜주는 줄여주는 형태로 공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 완화 내용과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요 내용, 세금 관련된 공약 사항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그리고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참 이제 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게 역시나 대선 후보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소장님과 함께 1대1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듣고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1대1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거는 대선을 한 4개월 앞두고 지금 매수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타이밍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과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안내해드린 번호로 연락 주셔야지만 상담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필수고요. 심지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그냥 넋놓고 있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이재익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중구 신당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 빠르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하고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초역세권이고요. 지금 보니까 시세가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가장 현명할까요? 네, 요즘은 아파트보다도 빌라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는 가격대가 너무 높고 반면에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차기 정부에서도의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서울시에서도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추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 참고할 만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지역 바로 중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이고요. 위치는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지하철 초역세권 거리라고 하죠.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세를 빼면 실투자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가볍게 투자 내지는 내 집 마련 선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중구 신당동의 장점들을 보면 입지적인 장점이 크고 그리고 주변에 다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자, 위치를 보면 당연히 지금 중구 신당동이 바로 이 중심에 있죠. 여기서 이 신당동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이앵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트라이앵글 GTX가 연결되는 바로 그 삼각지대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신당동, 중구 신당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꾸준히 집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보유하는 내내 뭐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신당동이 신당역 6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지역이고요. GTX가 향후에 한 5년, 7년 사이에 개통이 될 텐데 개통되고 나면 향후에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과는 한 5분대
10분대의 거리가 되고요. 또 용산 여의도하고는 향후에 10분에서 15분 거리가 되고요. 또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는 역시 10에서 15분 정도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서울 중심부이면서도 핵심 지역으로 부각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GTX ABC 노선이 지나가는 중심부 신당동이 있는 위치고요. GTX ABC 노선이 개통된다면은 꾸준히 유동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가 상승을 통한 매매가 상승이 충분하고 또 낙후 도심지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중심부 이 일대에는 주변에 90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발 이슈가 풍부한데 동대문 문화 역사 문화공원 주변 지구 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처럼 DDP 건물이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건축물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그만큼 유입 인구가 풍부하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고 향후의 개발 이슈로는 또 역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가 복합 개발될 예정이고 신당동 패션거리와 동대문 DDP 묶어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복합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선점 투자를 했을 때 꾸준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 보유하는 내내 공실 없이 꾸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구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시세에는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뺐을 때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도심부의 개발 이슈가 풍부한 지역에 한 요 정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내 집 마련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대형 업무 타운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실 염려 절대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또 거주 만족도 또한 높은 곳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며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곳인지 화면과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자, 지금 이곳 위치가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세 보니까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역시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이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다세대 주택 빌라 다음으로 또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죠. 자,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빌라보다도 투자금이 작은 게 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를 놨을 때에는 실투자금이 한 평균 4천 정도 가볍게 투자할 수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시 초역세권 거리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뺐을 때의 실투자금은 평균 한 4천 정도면 가볍게 선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역시 서초동의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부분은 입지적인 장점 크고요. 주변별 역시 개발 이슈 풍부하고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주거용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또 지금은 한 4천 정도로 선점 투자를 한 후에 향후에 2년 후에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예금 금리보다도 한 2배, 3배 높은 장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서초동이 바로 이 위치고 서초동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바로 옆이 강남 중심 업무 지역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죠. 압구정, 반포동, 대치동, 도곡동 그리고 개발 이슈가 풍부한데 GTX C 노선, GTX A 노선, 신분당선 착공 들어가 있고 위례 신사선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선점 투자를 해놓으면 꾸준한 집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된다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알고 계실 건데요. 향후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서초동 일대에도 한번 또 들썩하기 때문에 뭐 전세를 놓고 한 실투자금 4천 가지고 뭐 시세 차익 1억이나 2억 볼 수 있는 거는
뭐 눈 깜짝할 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서초동에 롯데 칠성부지가 63층 복합 개발되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풍부하죠. 젊은 직장인들이 이 일대로 들어오게 되면 강남 서초동 일대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처럼 1.5룸 정도 투자금이 한 4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서초 정보사 부지도 역시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조성되면 젊은 일자리 창출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남부터미널 역시 복합 개발이 된다면 이 서초동 주거용 오피스텔 일대 주변의 지가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 그리고 꾸준히 임대 사업도 가능하겠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서초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는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빼고 나면 실투자금은 평균 한 4천 정도로 가볍게 투자 내지는 임대 사업 내지는 첫 내 집 마련 꿈을 꿀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서초에서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전세 놓을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여러분 보셨죠? 소액으로까지 접근 가능하고 소액으로까지 내 집 마련 가능한 곳입니다. 향후 가치 굉장히 커질 것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는 곳이니까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소장님과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저희 무료로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번호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어 샵 3989번 이곳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두 지역 가볼 텐데요. 먼저 가볼 곳은 GTX하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사업의 수혜지이고요. 또 주변 택지지구 완성으로 점점 더 지역 가치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로 가볼게요. 덕양구 지축동에서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먼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도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에 있는 곳으로 가볼 텐데 쥐밸리의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직주 근접 입지로 직장인 수요가 항상 유입되고 있는 곳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넓은 3룸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나 계속해서 지역 가치 상승 예상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입지적인 분위기 어떤 곳일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위치가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위치고요. 시세 보니까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복층형 오피스텔 누구나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그런 로망의 그런 또 주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는지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미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김미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매물을 이제 보실 텐데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현재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현재 3룸형 복층형 오피스텔로서 시세 가격은 3억 2,800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예상 금액은 2,800만 원서부터 3,200만 원입니다. 현재 투자 포인트로서는 지축동에 현재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통, 녹지까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고요. 현재 직주 근접의 입지로 인해서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풍부함으로 인해서 지축역의 랜드마크로 예상을 해서 높은 거주 선호도와 안정적인 임대 가능과 또는 미래 가치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호재를 누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차근차근 또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곳이 입지적인 장점도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장점 누려볼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축동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곳이 거주하기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주변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입지 여건 좀 어떤가요? 네, 지축동의 입지 분석으로 가보겠는데요. 현재 3호선 구파발 서울역이죠. 그 다음에 바로 한정거장인 지축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 뉴타운과는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리고 생활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개발이 한창 중인 은평 뉴타운과 원흥지구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래로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분양이 완료돼서 지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흥지구와 삼성지구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지축지구는 현재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금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가가 굉장히 급상승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산의 조망권과 그리고 소호롱이라는 세계문화유산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축역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에는 창릉청에 대한 녹지 조망권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자가용 이용 시에도 지금 도로교통망도 함께 보겠는데요. 통일로와 또는 제1 순환고속도로와 그리고 서울 문산도로와 함께 또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또는 화정 신사 구간이 함께 연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역을 중간 정착지로 통과하는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축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복합산업단지와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은평 성모병원이 현재 문을 열 예정이고요. 현재 쿠팡물류센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은평 뉴타운 쪽에서 3호선 라인을 타고 인근의 배우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 쇼핑몰인데요. 또한 그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축지구, 고양 쇼핑센터, 롯데몰이라든가 또는 이케아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한 입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천혜 자연 환경을 품는 북한산과 또는 소호롱 그리고 곳곳에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창릉청까지 있어서 녹지의 조망권도 함께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지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은 거주망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좀 그런 호재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적인 장점들 여러분께서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곳이 또 GTX와 관련된 호재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용이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저희가 개발 호재 통해서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들 이 밖에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첫 번째로서는 GTX A 노선을 보겠는데요. 현재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서울 도심 주요부를 연결을 해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A 노선입니다. 현재 전철보다는 3배 이상 빠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14분대로 또는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량을 해소를 하고 서울 내로 빠른 시간 내로 상당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 유발 효과는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 진행 중이고요.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 분당, 판교를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황금 노선입니다. 현재 서북권 연장선의 마지막 종착지는 고양 삼성과 연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이용 시에는 단축 시간이 15분에서부터 25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양 삼성, 원흥, 지축지구 또한 창릉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비해서 교통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과 함께 철도 교통을 이끌어 나간다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밝은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통 호재 중에 지하철 서부선을 연장한 고양선입니다. 현재 고양시청에서부터 창릉 신도시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경전철인데요. 현재 올해 2월 예비성 타당성 시작 후 5개월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과 대곡역까지는 좀 일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전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을 향상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양에서 여의도 이동 시간은 50분에서 25분 정도 단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부동산 어떤 가치와 가장 밀접한 게 교통 호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지축 차량 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1985년도 3호선 전철 개통 당시부터 3, 4호선의 경정비 또는 중정비를 하는 핵심 장소였던 그 장소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죠. 이 기지가 현재 삼성이나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평 누타운이나 삼성 원흥 지축지구의 어떤 부족한 시설들을 충분히 수요 공급이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3호선 파주시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삼성 지축지구 도시 발전의 완성도를 또 높이고 또한 통일로 주변이 교통의 혼잡을 갖다가 개선시킨다는 그런 어떤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다음은 지축지구와 또는 은평 누타운과의 교량 사업인데요. 현재는 지축역에서 서울 은평 누타운을 왔을 때는 통일로 쪽으로 돌아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앞에 다리를 이제 놓은 사업을 지금 예정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은평 누타운을 거쳐서 바로 상암 DMC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지축지구에 약 한 70% 정도가 입주하기 때문에 빠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통 다리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삼성지구 또는 지축지구, 은평 누타운까지 어떤 수요층을 풍부하게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축지구는 본격적인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신도시가 자리 잡는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이미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업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수혜 또 빠른 수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매매가 임대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지축동 복층형 3룸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임대 시 예상 금액은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예상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서부터 3,200만 원이지만 현재 선분양된 어떤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 임대 시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월 약 한 11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 물론 대출이나 신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현재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800에서 1억 3,200만 원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넓은 3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신화산선 신독산역에서 6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시세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도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개요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현재 신안산선이 착공 예정에 있죠. 그리고 신독산역에서 도보로 한 약 6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3룸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입니다. 투자 포인트로서는 현재 금천구에 높은 인프라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밸리 등의 대형 업무단지 및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에 있고 또한 금천구에서 지금 3+, 핵심 사업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은 금천구 시흥동은 현재 높은 미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쥐밸리와 관련된 개발들, 호재들 누려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누릴 수 있는지 입지적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바로 만나볼까요? 네, 금천구 시흥동은 서울 외곽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 70%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흥동을 주목한 이유는 현재 다양한 시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신안산선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 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매우 가깝게 위치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지밸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단지죠. 이 지밸리에는 16만여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수요층을 끌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망도 보실 텐데요. 외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 또는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1번 국도를 통해서 서울, 강남, 인천 간 이동이 수월하며 또한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안양 간 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시흥동이고요. 현재 서부간선도로 지하차 사업이 단계별로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요. 현재 두산 지하차도도 신설 예정에 있어서 이 일대 교통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개선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수혜들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 호재들 어떤 식으로 또 갖춰져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호재 외에 또 어떤 호재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금천구는 도시 경감 심의지구 그리고 중공업 지역 등 각종 규제가 유독히 많은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금천구가 수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안산선 개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그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로죠. 금천구에는 독산역과 시흥사거리, 석수역 3개가 신설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교통이 금천구 중심지를 가로질러서 생긴다면 그동안 대중교통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현재 개통이 된다면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역이나 여의도역 그리고 공덕역 일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어떤 교통난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부지 개발인데요. 현재 금천구청역에서 바로 가깝죠. 이 부지가 현재 지상 18층, 지상 5층 규모의 또한 81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의료병원이 생길 예정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공동주택인 900세대 정도가 함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금천구는 물론 수도권에서 금천구에 이런 종합의료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가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소식입니다. 금천구청역은 현재 금천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죠. 그동안 40년간 굉장히 그 변화 없이 노후된 시설을 새롭게 지금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탈바꿈하는 사업인데요. 노후 역사 시설 개선 및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그리고 구청 광장 등 공공시설의 연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역사 및 폐저 유지 부지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상업, 업무 복합, 문화, 복합 기능을 갖춘 복합역사 건립 예정에 있고요. 현재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구청역과 금천구청 주변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 부지 개발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부대 이전 소식인데요. 굉장히 그 다양한 개발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그 큰 사업이죠. 이 사업 여기 공군부대가 지금 노른자에 있는데요. 이 공군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인데 그만큼 이제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사업이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 경제 결성하라든가 금천구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개발들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고 큰 수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탄탄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전략도 꼼꼼히 또 세워나가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매가 임대가 만나볼까요? 네,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 임대 시에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투자하실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고요. 월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 했을 때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을 예상하겠고요. 역시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천구는 수건 사업의 현재 차질 없이 있는 진행과 함께 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의 변화 등 또는 도시 정비 예정으로서 지속 가능한 자족고 도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가치에 주목해볼 시흥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리같이 높은 지역들만 저희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63813994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